자, 이번에는 그 검찰개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큰 사항이죠. 자, 민주 진보 진영의 그 검찰개혁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출소하자마자 검찰 독재 종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청래 대표와 함께 조국혁신당이 그 협력 의지를 드러냈고요. 이렇게 그 개혁 동력의 그 강한 시그널을 올린 데다가 최근 최강욱 전 의원은 그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임명과 별개로 이제 검찰총장 임명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대통령이 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정청래, 조국, 최강욱 이 트로이카가 이 추석 전까지 그 검찰 개혁의 그 신호탄을 크게 쏘아올릴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표님? 글쎄요. 정말 인사는 만사였고요. 뚜껑 열기 전까지는 정말 모른다고 그래서 예, 미리 설레발치면 안 된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지만 많은 분들의 열망과 관심이 있는 거는 분명하고요. 검찰총장 어느 때보다 지금 중요한 시기잖아요. 특히나 지금 검찰청을 폐지해야 되기 때문에 폐지하고 이제 중수청이랑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마지막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으로서의 짧은 기간의 임무를 완수하면서 안착시키는 그런 검찰개혁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방법론에 있어서의 유능함 이것을 아는 분이 임명이 돼야 될 것이고요. 특히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할 것처럼 하면서 안 하는 그런 그런 인사는 절대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문하신 게 이 검찰개혁이든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과 공론화를 통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잘 따져가면서 수행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개혁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매우 속도도 중요하긴 하지만 절차에서 하자가 없도록 그래야지 완벽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하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성호 지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지금 정청래 당대표 이 당과 대통령실에서의 그 엇박자가 되지 않도록 이 개혁 과제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군지에 대한 뭔가 고민과 검증을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검찰총장의 임명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지금 한간에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 검찰개혁 유예 기간 때문에 그러는데 검찰개혁 유예 기간이 당초에 그 1년이었어요. 그런데 국정기획위에서 6개월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최강욱 전 의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6개월인데 만약 임명이 된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로 한 달, 국정감사로 한 달, 그리고 실제로 검찰총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기껏해야 3, 4개월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시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렇게 지난번에 그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6개월 검찰총장인들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최강욱 같은 카드가 좋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댓글도 다 이렇게 응원한다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렇죠. 조직의 마무리를 완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건진 법사 압수수색 했을 때 그 집에서 돈 뭉치 나온 거 기억하시죠? 그 돈 뭉치가 다 이게 띠지가 있는 관본권이 있는 그런 돈 뭉치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검찰이 그 당시에는 특검이 시작하지 않았을 때죠. 검찰이 가져간 상황에서 그 띠지가 분실됐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그래갖고 그때 우리가 아니 돈다발이 그럼 누가 준 거야? 띠지랑 그 관본권이랑 추적하면은 누가 준 건지 다 추적할 수 있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돈다발의 돈보다는 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했던 상황인데 그것을 검찰 내부에서 뭐 직원의 실수로 그게 분실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 감사가 들어가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돈의 추적이 지금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만 봐도 검찰이 얼마나 본인들의 수사를 무마할 건 무마하고 정말 솜방망이 처벌할 건 하고 그리고 정말 정치검찰이 뭔가 기획을 해갖고 수사할 것 탄압할 건 탄압하고 이런 것들에 너무 주관적 요소가 정치검찰의 그런 비난을 받을 사안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최은순 장모 구속 당시에 오늘 또 이것도 보도가 됐네요. 그때 그 장고 증명 위조로 2심에서 구속이 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공직기관 비서관 그리고 그랬다면서요. 주진우 당시 비서관한테 전화를 했다고. 엄청나게 뭐 변호사랑 전화했다가 비서관이랑 전화했다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전에 불통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가 구속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난리가 난 것인데 그런 식으로 개인의 그런 비리들, 가족 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데 보면은 그 1심에서 사실은 검찰이 공소해서 제대로 사실적시나 수사가 조금 열악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2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서 장모가 범죄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그 죄질이 나쁘다라는 것 때문에 구속까지 그래서 현장에서 법정 구속됐거든요. 그때 막 그랬던 바가 들어놓았잖아요. 있었어요. 예. 그때 최은수 씨가 들어놓았잖아요. 그쵸. 구속이 웬 말이냐 이러면서 네. 정말 버팅기게 했었죠. 그랬던 것도 그때 검찰의 좀 봐주기 수사가 1심에서 있었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고 또 대표적인 거는 우리 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환제 검사하고 결국에는 무혐의 났을 때 그때 검사들 지금 이렇게 특검이 하면서 정말 결과가 180도 달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봐주기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처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검찰 개혁 과제와 맞물려 있는 것들이고 결국에는 본인들이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런 국민들의 불신을 스스로 그렇게 양산해 냈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 개혁을 빠르게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그런 면에서 좋은 검찰총장이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나머지 개혁 과제들까지 연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